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처음 국민의힘 연찬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과 또 정부 인사들 총 출동하는 이번 연찬회는 당정의 원팀 의지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명계 반발로 당원 개정의 급제동이 어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당원 개정이 부결됐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또 수정안을 다시 올려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오늘 연찬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국 현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전당대회 시기라든가 뭐 또는 어떤 지지율 반등의 어떤 방안이라는 이런 게 논의가 될 텐데 네네. 그런데 아마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민생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할 텐데 보도에는 아마 네. 큰 전당대회 관심은, 시기 뭐 이런 건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전당대회 됩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위원장 말씀하신 걸 보면 네. 한 1월 중순 이후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정기국회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12월 8일이나 네. 9일 끝나죠. 네네.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치러지면 결국은 내년 1월, 2월에 그렇죠. 왜냐하면 한 45일 정도 이렇게 음. 선거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선거 운동 기간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어쨌든 한 2월 초 정도 될 가능성이 많다. 초중순 그렇군요. 정도.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얼마 전에 물론 보도긴 합니다만 뭐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뭐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 있으셨다라고 그래요? 어떤 보도에서 나왔죠. 예, 예.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홍보수석이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내심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다만 예.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전당대회 시기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부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 공식적으로는. 예.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징계 시기. 징계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내년 1월 초에 끝나잖아요. 1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수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한 2월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냥 그렇군요.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네, 예, 이렇게 볼 알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렇게 연찬회 자주 했습니까? 토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요. 1박 2일 정도 했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민주당도 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했었죠. 또 음. 민주당은 큰 선거를 2번 연달아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더 할 얘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당 사정이 워낙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 징계건부터 해가지고 예. 사고다 해서 직무대행, 비상이다 해서 비대위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맞습니다. 억지로 예. 만든 상황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장차관들 다 오고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무엇보다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짚었던 그 네.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 5세 입학 문제를 당과 협의만 했더라도 예. 이 얘기에 저는 주안점을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당정대가 원활하게 소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핵폭탄급 정책을 아무 그 협의도 없이 수기 과정도 없이 덜썩 던져놓고 장관은 물러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래서 예.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과 이 당 대통령실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 그리고 네. 굉장히 왜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 그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구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당정대의 원활한 소통 문제랄지 이런 거는 뭐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민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어떤 결론을 낼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속으로 아무리 전당대회나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어도 네.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 총 출동해서 정부와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이 총 출동해서 무슨 결론을 끌어내는가, 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건가, 국정 지표조차 없는 이 정부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책 혼선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책 혼선 또 인사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당내 갈등 문제인데요. 국민의힘 내분 중심에 서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가처분 결과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는 부분이 효력 정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신청을 내면서 자필 탄원서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의도적으로 유출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법적인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기각을 또 확신하시는 제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 또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또 그런다는데 예. 아니 그래 법원에다가 예. 이게 기각돼야 된다, 가처분이 기각돼야 된다 그러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네.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건 탄원이고 뭐 그런가요? 참 편리한 해석입니다. 자, 탄원서 유출 경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일부러 셀프로 유출을 하고 셀프로 경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유출한 용어도 틀렸고요. 아니 이게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예. 지금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요, 절대 본인이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가처분이 실제로 보통 지금 신청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보통은 이현주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요. 네. 법조인들은 이게 대부분 이게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이제 당내에서는 약간 이제 희망 섞인 관측으로. 희망 섞인 관측. 예,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네, 그래서 당이 지금 상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것이 플러스가 돼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법조인들의 시각.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한 반반 정도인 거. 반반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약간의 어떤 하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사고라고 했다가 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3주 뒤에는 네. 이게 또 위기다, 비상사태다 네. 해서 비대위로 전환한 그런 거잖아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태에서 사실은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면서 의결을 무사히 했죠. 네. 그래서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렇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제 예. 통상은 그렇게 사퇴들을 하고 나면 대표가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가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대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상 상황을 유발한 이제 원내대표께서 또 비상대책위원으로 또 이렇게 앉으셨지 그래서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이죠. 네,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그만두고. 부분들도 예. 사실은 조금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제 정당 사무에 이렇게 잘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니까 예. 정치가 정치 영역이라 너무 이거죠. 지나치게 이거는. 예. 사업화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냐 예. 아니면 어떤 정당 내지는 이 정치의 어떤 지속 가능성 내지는 안정성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지금 고민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법원은 일단은요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저희가 들려드렸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문제를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밝히고 포용해서 안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준석 대표의 이제 그런 지속적인 여론전과 공격에 대해서 네. 끝까지 그 감싸 주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마저도 이제 굉장히 거기도 좀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찬반이 갈리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또 옹호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입장들이 갈리고는 있는데 하태경 의원 얘기처럼 저는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용서했던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이잖아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서와 화해 이거는 비할 바도 아닌 먼저 손을 그래도 내밀어야 한다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비할 바도 아닌 선거에 그래도 공을 세워준 대표였잖아요. 예. 그럼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많은 국민의힘의 뭐 원로부터 의원들은 그 자체를 매우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오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해서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되어버린 이준석을 과연 윤 대통령이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그 문자 퍼동 이후에 나에게 사과 한마디, 해명 한마디 없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서운함과 그 울분을 토로를 했었는데 설명이 없었다, 해명도 예. 없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네. 나는 잠적하겠다. 그리고 기각이 되면 본안 소송 가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얘기를 또 본안 소송 한다고 했더라고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 사태는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네네. 여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함께 안고 가야 되고 그 품을 넓혀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현주 의원님, 근데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어때요? 당내에서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아무래도 다수는 좀 이준석 대표가 너무하다 이런 쪽이죠. 아무래도 뭐 대통령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뭐 굳이 친윤이 많죠. 편을 예. 이제 가르자면 뭐 예. 친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또 사석에서는 조금씩 얘기가 다르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언행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본인은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뭐 세대 갈등, 노선 갈등 이런 것들을 얼핏 비추지만 네. 이것이 자꾸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막말 논란으로 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이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거칠다란 표현, 거칠다는 지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기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 저는 이 어떤 그 조금은 언행을 자제를 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당의 어떤 노선의 어떤 차이, 그다음 노선의 발전 방향에 대한 건전한 어떤 투쟁, 당내 투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꼭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이제 여기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승자니까 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예. 다만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과연 이것이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좀 걱정스럽죠. 그렇군요. 네. 두 분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좀 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좀 화해 제스처, 좀 포용하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이현주는 조금 지난 거 아니냐 그 시기는. 이게 과연 예. 가능하겠냐 예. 그건 희망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여기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러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사람의 그분의 입장을 가지고 예, 생각을 예.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 왜 윤 대통령이 포용을 할 수밖에 해야 하느냐라고 예.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것이 포용력을 대통령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막다른 길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퇴로의 길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억울하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예, 예. 내가 앉아서 죽느냐, 네. 서서 싸워야지, 아. 죽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일 거고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이준석 대표를 함께 포용하고 가느냐 여부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주, 김치찌개, 삼겹살은 누구랑 드시려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박하게 구시는지 예,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뭐 연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고요. 오늘 MBS 여론조사 잠깐 보고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 나왔네요. 28%까지 떨어졌다가 4%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은 65에서 63으로 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MBS 조사입니다. 뭐 여론조사 여러 기관이 있죠. 리얼미터도 있고 갤럽도 있는데요. 일단 MBS 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뭐 긍정 32% 나왔네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예.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위기 의식 예.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당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약간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다. 다만 앞으로 또 과제는 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세히 보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 젊은 층의 지지는 아직까지 회복이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주당 당원 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원 개정안 최종 간문인 중앙위원회에서 어제 부결이 됐잖아요. 네. 당원 80조하고 당원 14조인데요. 80조는 기소 시 당무를 정지한다는 규정이고 14조는 권리당원 투표가 전당대회보다 우선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부결이 됐지만 민주당이 다시 추진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소돼서 당직을 정지당했을 경우에 예. 그거를 정치 탄압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풀 수 있는 기관이 윤리심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무위로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통으로 같이 그 권리당원 전원투표까지 포함해서 부결이 돼버렸죠. 예, 예. 그래서 그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떼어놓고 당무회에서 이제 그 판단을 다시 한다라는 것, 예. 그거를 다시 오늘 당무회 3시에 올려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 중앙위를 또 소집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 번 부결된 그 사안을 다시 한번 표결을 한다는 건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나 또 박용진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 한번 같이 올라가서 부결된 것인데 따로 떼내서 분리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렇게 안건 상정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군요. 약간 좀 예. 옹색한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저희가 이제 연달아 선거에 지고 나서 심기일전에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워낙 결과가 너무 이제 예측 가능한 전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원 개정으로 너무 묻혀버려가지고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내일 중앙위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분도 불씨가 살아있는 거라서 끝나고 나서도 컨벤션 효과는커녕 이 잠재적인 갈등 요소 불씨가 너무 크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솔직히 크죠. 김유정 의원님 이거 부결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예. 전준희 그다음에 비대위 당무위까지 통과된 안이었기 때문에 네. 중앙위도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부결이 돼버렸어요. 물론 표차에 한 과반에 한 15표인가 16표 모자랐습니다만 과반에 아주 좀 모자랐어요. 네. 47%가 46%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시 이걸 또 올리느냐 이 모양도 저는 좀 어떻게 낯선 된 풍경이죠. 일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네. 지금 전당내 득표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 지지율이 득표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부결이 된 거라고요.
중앙위원 구성하고 권리당원 구성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지금 이번에 당대표 그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이제 한 6개월 당비를 납부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 네, 당원이고 예. 작년 12월 26일인가까지 이제 다 입당이든 복당이든 완료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이 권리당원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중앙위원은 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한 560여 명 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투표를 한 건데 그 면면에서는 지금 이 당원 개정이나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권리당원 예. 전원 투표 관련해서도 이제 그 안에 당원 당규 개정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공천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경선 방식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방 통행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예. 부결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은 꼼수처럼 보여서 꼼수처럼 또 보여서. 민심하고 당심 괴리를 또 가져오는 게 아, 아닌가 다시 그렇군요. 올리는 거 좀 예. 우려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께도 여쭤보고 네. 싶어요. 민주당의 저게 당원 개정, 물론 국민의힘도 지금 당원 개정 네.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원내대표도 당 대표를 지명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상대당이 저렇게 당원 개정하려다 또 이렇게 안 됐어요. 부결됐어요.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이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직후라서 네. 참 이제 저희가 실점을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예.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성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적대적 공생이 정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안타까운 게 어쨌든 그래도 야당이 제대로 서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또 견제도 해주시고 해야 또 사실은 우리 여당 쪽에서도 긴장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방탄전대가 돼버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80조 이거 말고 어떻게 보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 당원들과 그러니까 대의원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네. 대의원층과 일반 권리당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층 간의 어떤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부결된 걸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다시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 그래서 당원 80조 다시 또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야 이걸 적용해가지고 면피하려고 할까 과연 그렇게 예. 되면 국민들이 지지할까? 그래서 저희도 비대위 할 때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뭔가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 눈치 안 보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예. 네. 국민들 눈치 봐야죠. 선거가 지금 아직 좀 많이 오래 남아서 남아서 그렇게 그런 건가요? 생각하는 건지. 여의도의 1, 2, 3당이 전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네. 현실 앞에서 정치 네. 실종됐죠 네. 완전히. 네. 할 말이 정치 없네요. 실종. 예, 네. 맞습니다. 정치 실종.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대통령실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대통령실 어저께 대통령 일정이 공개됐는데 대통령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 팬카페의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기자들도 모르는 일정이 공개된 거예요.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네, 저는 5년 있었는데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 어떻게 비서실 생각했을까요, 저게? 이제 과거 청와대죠. 비서실에서 네.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3급 기밀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동선과 뭐 일정이 담긴 문서는 2급, 1급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아니는 국가 아니와도 관련돼 있는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시간과 장소가 다 드러나 버리면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팬카페 압수수색도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죠. 네. 어디서 문제가 불거졌는지를 예, 지금 다 감찰을 한다고 수사해야죠. 했으니까요. 자, 예. 어디까지 밝혀져야 될지, 밝혀내야 할지가 참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일정이 막 공개가 되고 좀 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네, 예.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는 이거를 철저히 감찰도 하고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거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팬카페가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무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실 개편. 그래서 지금 예. 계속 여야를 사실 막론하고 뭐 명칭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2부속실이든 뭐든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이것이 뭐 사실은 그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예. 이상 이렇게 팬카페가 사실 대통령 영부인 팬카페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영부인께도 그렇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냥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지지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하신다면 저는 자진해서 해산을 하시는 게 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